고인돌하면 이제 지성묘의 개념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묘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배우고 아니면 이제 뭐 상석에 새겨진 성혈을 가지고 뭐 하늘의 별자리로 옮겨놨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늘의 길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지리학자잖아요. 예. 지리학으로 석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인돌을 특히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하는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왜 이 방향으로 놓았을까? 예.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선사인들의 어떤 비밀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됐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드디어 하늘의 통로의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천문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문현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엔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천문현상의 움직임을 저는 하늘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예. 이 하늘의 그 길을 고인돌을 통해서 새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에 반영을 했다. 근데 고인돌은 땅의 또 결정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건 바로 또 인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하늘, 땅, 인간이라는 어떤 삼재의 어떤 사상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책 제목에 이제 고인돌의 색이다 할 때 그 색인다는 의미도 메시지가 있었던 거네요? 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천문의 움직임, 땅의 움직임,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예. 조화로운 어떤 결정체로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인돌 통로를 보면 예. 저기에 지금 태양이 딱 갇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춘문과 추분 때 일몰의 광경이거든요. 아, 저게. 네. 그러니까 추분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 고인돌에다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태양의 길을 고인돌의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충북 청원의 아득이 고인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저것은 이제 고인돌의 상석 위에다가 저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새겨놓은 겁니다. 아. 결국은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길을 결국 고인돌에 그대로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관계, 그리고 저기에 인간이 어떤 의례를 통해서 예. 이 조화로운 어떤 천지조화의 그런 질서를 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겼다라는 말을 네. 제목에 이렇게 쓰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이제 고인돌이 단순한 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돌과 지성묘를 바라보는 어떤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시청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렇게 바라봐요. 고인돌은 무덤이다. 예. 그래서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고인돌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예.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고인돌은 뭐냐면 돌이 괴여 있다, 놓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묘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괴여 있는 돌, 괴돌이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표현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지성묘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동일시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성묘라는 것은 고인돌의 수많은 기능 중에 아니면 용도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체인 양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성묘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예. 예를 들면 고인들 중에 명확하게 무덤방이 나와 있고 괸돌이 나와 있을 때 그게 지성묘가 되는 것이지 예. 무덤방도 없고 괸돌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성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개념을
지성묘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예.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고인돌 연구했던 사람들은 고인돌 자체가 청동시대 무덤이라는 게 절대적인 학설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청동시대 무덤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무덤을 만들 때는 우리 선조들은 천문과 지리를 활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인돌이란 것은 권력자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게 그 당시에 천문대 예. 아니면 첨성대 별자리를 보는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담은 어떤 절기를 담은 천재단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사에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이걸 발굴 조사가 중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고인들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조그만 돌 나오면 이것은 대부분 무시를 당하기 일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별이 어느 별은 크고 밝고 어느 건 작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다 해서 그 작은 별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인돌이 수많은 고인돌이 함께 있으면 발굴조사에서 무덤방이 나오고 좀 규모가 큰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작은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권력 중심 아니면 무덤 이렇게 봐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의 작은 별로 봐버리면 예. 의미가 다시 새로워지죠. 예. 그래서 저 연구 방법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연구는 어떤 부장품이라든가 형식이 뭐냐 아니면 거기에 뭐 편년이 뭐냐 이렇게 연구가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은 천문과 지리, 인사가 결합된 이러한 조화로운 우리 인간관계의 질서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르죠. 예. 한계가 뭐냐라고 봤을 때 너무 이제 고고학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발굴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형식과 아니면은 거기에 부장품이 뭐냐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제 방법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천재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천문학적으로 지리학적 해석을 해줘야 거기에 신화가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고인돌의 접근 방법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우리가 부장품 이런 걸로 보던 그런 방법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게 뭐냐라는 예. 거죠. 대부분 이제 기존 학계에서는 이것은 무덤의 양식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묘제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의 도시계획, 풍수학, 건축학, 아니면 천문학, 아니면 역사학, 지리학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우리 고인돌이었다는 사실이 제가 이번 이 책을 쓰면서 기존의 학계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고인돌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돌로 만든 거대 이제 거성 문화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권력자의 무덤 그렇게 아주 한정되고 아주 극히 한정된 개념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큰 걸 놓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고인돌을 통해서 어떤 고대인들의 종합 문화를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성묘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 학자라고요? 이게 1930년대 일본에 후지타 료사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 후지타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이게 거석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지성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도리류조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도쿠시마 출신의 그 거성문화 연구자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석기시대의 어떤 묘제로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묘라는 개념은 실은 한국 역사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가장 오래된 고인돌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게 이규보의 동국이삼국집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지석이라고 나오지 묘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지석이라는 단 두 글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제가 그걸 묘를 붙여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통치의 어떤 이용을 해버린 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광복 이후에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고인돌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지성묘의 개념을 탈피를 하지 못했거든요.